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처음 하셨나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볼 수도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붓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래된 먹 냄새를 품고 있는 그 편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오래된 서책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속에서 역사를 찾아내는 것이 제 일입니다. 지난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고택을 정리하던 중 낡은 목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함을 열자 노란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글씨체였습니다. 정갈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듯한 필체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이 그대 창가에 닿거든 그 그림자가 곧 내 마음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23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속에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편지들이 보관되어 온 걸까요?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야사TV는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진짜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지를 쓴 이는 정훈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였던 정훈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아버지가 학식이 높은 분이라 딸에게도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은 이는 도윤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도윤은 서리 출신이었습니다. 서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급 공무원쯤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관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컸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반가의 규수가 서리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수치였고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편지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훈의 집안에 송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던 도윤이 그 일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정훈은 사랑채 뒤편에서 우연히 도윤을 보았습니다. 여름날 오후였다고 합니다. 마당의 배롱나무 아래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도윤의 모습이 정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그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햇살이 그대 어깨에 내려앉은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내려앉았나이다. 도윤도 정훈을 보았습니다. 사랑채 창가에서 책을 읽던 정훈의 모습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도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계속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창가에 선 그대 모습이 꿈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이 병인지 약인지 알 수가 없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았지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우는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믿을 만한 하녀 복순이를 통해 도윤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편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대는 시를 쓰시나이까?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답장을 썼습니다. 소희는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정훈이 썼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셀 때마다 그대 생각이 나옵니다. 별처럼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별처럼 멀리 있는 그대에게 닿지 못하니 이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도윤이 답했습니다. 별이 멀어도 그 빛은 이곳까지 닿지 않사옵니까? 소인의 마음도 비록 그대 곁에 닿지 못하나 그 빛만은 그대를 비추고 있을 것이옵니다. 편지는 매일 밤 오갔습니다. 복순이가 새벽녘에 몰래 전달했습니다. 도윤은 늘 붉은 봉투에 편지를 담아 보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항상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꽃은 피어야 향기를 남기고 사람은 사랑해야 기억된다. 정우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배우기 위해 밤마다 남의 집 창문 밖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도 글을 쓰고 세상의 뜻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세상의 벽을 넘고 싶어 했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편지는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훈의 오빠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규수가 서리 따위와 편지를 주고받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방에 갇혔습니다. 복순이도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훈의 아버지는 도윤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도윤이 양반집 교수를 유혹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도윤은 곤장을 맞고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편지를 목함에 넣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편지를 곁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에 달이 뜨면 그 빛이 내 마음이라 생각하소서. 우린 다른 하늘 아래 있지만 하나의 달을 함께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으나 마음만은 갈라놓지 못했으니 이것이 위안이옵니다. 다음 생에는 신분도 없고 벽도 없는 곳에서 그대와 만나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도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유배지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간 뒤였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정우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도윤은 정훈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도윤은 평생 장가를 들지 않고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훈도 시집을 간 후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만은 평생 곁에 두었습니다. 정훈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목함을 딸에게 주었고 딸은 또 자기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20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보고 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로만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편지에서는 사랑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쉽게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며 상대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체통에 편지를 넣던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답장을 기다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우체통을 확인하던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그때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지금의 사랑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정훈과 도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 생각에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정훈과 도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오늘 조선시대의 사랑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그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야사TV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